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 세무법인 로마의 오! 신! 박! 오신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외식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외식업 전문 세무사이신 신운철 세무사. 이제 외식업 전문 세무사님이시다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네, 사례도 많고 기장도 많이 하고, 제가 2014년부터 외식업 전문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대학원도 나왔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픈하셨을 때 일단 처음으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부분이 간이가세자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선 법인은 X. 이제 음식점은 부가세를 무조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절세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간이가세자거든요. 처음에 하면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간이가세자로 오픈을 하라고 해요. 연도로 따지면 약간 하반기에 오픈을 하는데 시설 투자비가 많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게 간이가세자라는 게 보통 기준을 1년 단위, 뭐 월 환산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1억 400이긴 한데 내가 12월로 하면은 이게 환산이 돼가지고 866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냥 간이에서 탈퇴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1월 1일 날 되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돼요. 그래서 연초에 하면 내가 최대 1년 반까지 할 수 있는데 연말에 하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시설 투자비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오픈을 하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간이가세자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금액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전년도 기준으로 1억 400으로 올랐죠. 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 오더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거를 이제 잡아주긴 하는데, 캐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홈택스에서 체킹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이 발생돼서 매출 누락이면 이제 나중에 부가세도 누락이고 소득세도 누락이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누락이 안 되도록 매출 체크하는 게 요즘엔 최고 이슈인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도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좀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하셔야 언젠가는 다 이제 추징이 되는 거거든요. 파악이 되고. 그럴 때는 또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매출은 누락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데 외식업 사장님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세무대리인들 매출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배달앱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이슈가 있나요? 보통은 최소 10억은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오픈할 때 간이가세자 내잖아요. 그건 이제 부가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데, 이게 10억이 넘어갈 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라고, 그 세액공제가 없어져요. 100년 가게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대출 대상도 안 되고, 지원금 대상도 안 되고, 또 지역화폐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점이 이게 10억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느 때 이제 헷갈려 하냐면 포스상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1.1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0억이 안 될 때는 우리 이제 법인 전환도 하지 말라고 하고, 15억이나 뭐 20억 될 때 법인 전환하면서 이제 법인 전환할 때 중요한 건 이제 양도 양수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포괄 양도 양수가 있고 그냥 일반 양도 양수가 있어요. 이 포괄 양도 양수를 하면은 사장님만 바뀌고 직원들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고용승계는 안 했죠. 그냥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야 니네 포괄 양도 양수 아니야 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이슈도 있었어요. 특히 고용승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직원분들하고의 또 그게 합의가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해요. 무조건 이제 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식업에서 중요한 게 이제 부가세, 소득세, 이제 원천세, 인건비,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가세를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매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손실인데 항상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 손해인데 왜 부가세 내냐?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오는데 우선 인건비에는 이제 부가세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부가율이라고 해서 내 매출 대비 그 식재료나 이런 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면 보통 음식점들이 3%에서 4%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아닌 경우는 항상 한 3%에서 4%는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시급 평균 요 정도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납득을 하시죠. 연매출 10억일 때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잖아요. 전년도 매출이. 그러면은 영업일수가 한 달 풀로 한다면 일매출이 한 300만 원 초반대라면은 이제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법인税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인건비 신고가 100% 다 되고 있나요? 가능한가요? 요즘엔 이제 과거 대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실제는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좀 고강도다 보니까 일반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고 심지어 신용불량자도 많아요. 그래서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법에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되냐? 실제 지급한 통장 내역을 하고 그분을 신고를 못해도 지급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인적 사항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분이 이제 실제 근무했던 CCTV 영상을 남겨둔다던가 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노무적인 이슈가 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도 업무 중에 세무 업무보다는 노무 업무가 훨씬 많아요. 맨날 질문 오는 게 하루 일하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세무사님?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페널티 줄 수 없냐? 그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항상 대비하라는 게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해 놓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작성을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본인 가게에 레시피요? 네, 그거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하시거나 전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발생한 소득도 세금 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이제 3.3% 별도 소득이거든요. 자기 사업 외의 소득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3.3%냐, 8.8%냐. 일회성이면은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8.8%로 끝내는 게 좋고, 내가 이제 2번 정기적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프리랜서로 3.3% 별도. 근데 보통 사람들이 3.3%가 낮으니까 이게 유리한 거냐고 물어보지만 3.3% 신고하는 거는 비용이 없어요. 일반 저희 그 사업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일회성인 이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8.8%는 경비가 일정 부분 인정돼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쨌든 대표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의 그 가치로 평가가 될 수는 있나요? 언제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법인 전환할 때. 예, 법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하고 그 권리금이라고 하면 많이 알아들어요. 그분이 여기에 키운 상표권이나 어떤 노하우를 넘길 때 이제 보통은 권리금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간평사한테 평가해서 그 어떤 가치를 인정받죠. 법인 전환할 때 영업권은 이제 자기창설 영업권이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 2억이야 3억이야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제3자다. 그래서 권리금은 왜냐면 그 주변에 형성된 거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사업자이실 때 이제 세금이 부담스러우시다고 안 나오게 이렇게 신고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저는 나중에 영업권까지 이제 평가를 생각한다면 개인사업자일 때도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은 이제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권도 이제 소득이니까 네. 종합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천징수 문제 있고 세금계에서 발급 문제 있고 또 소득세 합산 문제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위에 계신 세무대리인들이랑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음식점을 창업하시려고 하는 대표님들께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음식점을 최초로 창업한다, 그리고 청년이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받기다. 그러면 이제 청년 창업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창업이고,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를 내면은 거의 기장을 안 해도 된다라고 농담을 해요. 왜냐면 이제 소득세 100% 감면이니까. 그리고 간이가세는 또 1년 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간이가세를 하면은 내가 소득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건 부가세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라도 증빙은 다 받아야 돼요. 부담을 해야지 나중에 소득세 폭탄을 안 맞거든요. 이제 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가 최초 창업을 했어도 나 한 번 받았어요 라고 해서 이제 안 받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업종이 이제 음식점에서도 또 갈려요. 내가 한식을 오픈했었고 다음에 뭐 일식이나 중식이나 서양식 중에 하나를 오픈하면 그때도 또 최초 창업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받아서 오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세무사다 보니까 이제 식당 갈 때 항상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좀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랑 다음번에 왔을 때 사업자 번호가 바뀌어 있거나 대표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자 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이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바뀌거든요. 사장님 사이드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야, 5년 이상 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내가 하시다가 자식 이름으로 바꿔서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인은 똑같은데 그 사업자 등록증은 바뀌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는 어머니로 냈으니까 사장님은 젊은데 사업자 번호랑 안 맞는다 해서 이걸 또 명의대여라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파라치라고 해서 아주 그냥 신고 정신이 투철하죠. 아니면 이제 좀 상호가 달라지거나 이럴 때는 또 법인 전환. 예, 법인 전환하면 식당 명의랑 상호랑 완전 브랜드랑 다르다 보니까 이럴 때도 이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도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프랜차이즈랑 개별 브랜드랑 좀 다르긴 해요. 프랜차이즈는 솔직히 좀 추천은 안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좀 원가가 높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개인 브랜드로 하는 경우는 진짜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매출 대비 수익률도 좋고 자기가 자유롭게 운영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뭐 본사랑 그 가맹점주는 완전 달라요. 그거에 대한 뭐 상담이라든지 어떤 대응은 케바케다. 요즘에는 그래서 기술력 있으신 분들은 전수 창업으로 그냥 기술력만 노하우만 전달하는 그런 창업으로 커미션 받고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하시는데, 대세가 그런 것 같아요. 좀 가볍게 가는 방향으로. 근데 내가 진짜 노하우가 없다. 그럼 프랜차이즈 오픈도 나쁘진 않아요. 그 시스템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일정 부분 이익은 좀 포기해야 된다. 놓치시는 분들이 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난 영세사업자인 줄 알고 오픈을 했는데 어떤 입점물로 갔을 때는 어떤 또 그런 세액공제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제가 평균 음식점이 3%에서 4%라고 했는데 입점물 같은 경우는 거의 6%에서 7%로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부가세 처음 받았을 때 그 충격과 공포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식업 전문가이신 우리 신운철 세무사님 모시고 이제 외식업 세무 노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신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무법인 로마의 신! 박! 오신박이었습니다.